수요일까지 부산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대량 누수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상 하단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부산에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는 상용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고용의 질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 영도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은 1년은 사업 정착과 새로운 희망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주말 사상 하단 도시철도 공사장이 또다시 침수되고 도로는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시는 잇따른 사고에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이번 주말 폭우 소식과 함께 주말 이후엔 폭염까지 예보돼 폭우와 폭염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 현장 모습입니다. 1년간 14차례에 달하는 땅꺼짐 현상에 시민들의 불안감 컸습니다. 이 앞에 공사를 하다가 이 아스팔트도 새로 깔았거든요. 이 공사 업체에서 깔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려앉더라고요. 또다시 폭우 소식이 알려지자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지 주변 지역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지난 주말 200mm 가까운 강한비가 쏟아지면서 사상 하단선 공사장에는 대량의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출입구로 5만 톤이 넘는 빗물이 유입돼 고인물을 빼내는 데만 24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날 오전 사상 하단선 109 공사 현장인 부산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선 어김없이 땅 꺼짐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비만 오면 땅 꺼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과 사상역 주변을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부지방에 이어 17일부터 토요일인 19일까지 부산에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처럼 또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싱크홀 그 문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봤어요.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비 오고 난 다음에 한번 예찰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냥 지금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부산에는 이 기간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에서 8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야간 시간대 내리는 기습폭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집중호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 강한 강수가 내리고 낮에도 강약을 반복하는 곳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일 이후부터는 폭염에 또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토요일은 19일 비가 그친 이후 기온이 상승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20일 이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기상 악화로 17일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17일 오전 11시 35분 도착 예정이던 중국 동방항공 MU5043편이 배풍으로 착륙하지 못하고 상하이로 돌아가는 등 운항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김해공항에서는 34편이 결항하고 14편이 회항해 총 48편의 항공기가 운항 차질을 겪었습니다. 김해공항은 배풍과 낮은 운고로 인해 결항, 회항 항공편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탑승객들은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이 사상 처음으로 상용 근로자 1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17일 지역 기업들과 고용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고 상용 근로자 100만 명 돌파를 기념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는 안정적 일자리로 부산은 제조업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고용 증가에 힘입어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임금 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감소하며 고용의 질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자영업자는 전체 고용의 22.5%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6.7%까지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일자리 역시 경기 악화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제조, 공공지식 서비스, 첨단 산업 등에서 좋은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취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기재 영도구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청장님, 민선 8기 3주년이 지났거든요. 지난 3년 좀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던 해에 우리 군은 이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의 시간은 한마디로 전심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되는 삶을 영도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도는 눈에 띄는 변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하나씩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영도서는 국민들이 수건입니다. 사실은 모든 행정을 집중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서 부산시 균형 발전의 성장일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항선이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된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앞으로 원활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쇄산 터널도 지금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산항선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면은 미래 영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독특한 문화와 관광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 문화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성장을 기능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청학수변공원에는 국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진수공간을 만들고요. 하리에는 해양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해서 휴식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령해안산책로 정비와 중리 노을 전망대 보행로 확충이라든지 흰여울 문화마을과 태종대 지와이를 연결하는 해양 힐링로 전망대 조성 등으로 모두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체리형 관광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도구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인구의 삶 질 향상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을 공동체가 참여한 봉산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빈집과 노후주택을 정비를 하고 봉선센터와 온실 카페를 조성하여 신속한 선순환 경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영도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기금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블루밸리 조성 사업은 새로운 인구 유입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청학동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통해서 상권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인구 정책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1년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이 견고히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동시에 새로운 결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영성 2지구 급경사지 정비와 상습 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하수설비 시설 정비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등 국민 안전 사업을 최우선으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도구 미래 먹거리 해양과 관광을 위한 해양 지구 지정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희망찬 미래 영도를 위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네,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기대하겠고요. 그래서 영도가 훨훨 날아오르기를 더욱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나섭니다. 시교육청은 9월부터 부산 화교학교 등 소규모 외국인 학교에 학생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또 2026년부터는 사립유치원 3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졸업 앨범비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게임 문제로 조카와 다투던 50대 삼촌이 조카를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상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 15분쯤 사상구 자택에서 컴퓨터 게임 문제로 말다툼하던 조카 B씨에게 주방 흉기를 들고 달려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카가 흉기를 빼앗아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한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던 부산 도시철도 오시리아선 사업의 적격성 조사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부산시는 극동건설이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달 기재부와 국토부에 적격성 조사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년 넘게 결론이 지연되자 경제성을 높인 새 제안서로 재추진하려는 조치로 노선과 기본 구조는 유지됩니다. 오시리아선은 장산역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잇는 4.153km 구간으로 정거장 2곳이 신설되고 총 사업비는 4,854억 원 규모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양 종사자 민생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선박, 양식장 등 침입 강도 및 절도, 천일염 면세유 부정 유통, 선원 폭행과 상해, 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창원해경은 수형사 요원과 파출소 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 함정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제경찰서가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이를 사칭한 스미싱이나 피싱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홍보 활동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완료라는 문구를 사용해 링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관련 안내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 가짜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피싱 수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의 경우 설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도심 해상교량을 달리는 2025 세븐브릿지 투어 정규 티켓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예스24에서 판매됩니다. 티켓 가격은 정규 10만 원, 30인 이상 단체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행사는 9월 21일 열리며 77km 77코스와 33km 33코스 2코스로 3,000명을 모집합니다. 얼리버드 티켓이 1분 만에 매진된 만큼 정규 티켓도 조기 마감이 예상됩니다. 참가는 만 19세 이상, 시속 25km 이상 주행 가능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